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7g, 4리터의 탄화수소 X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다른 종류의 탄화수소 Y와 Z를 Wg씩 넣었을 때의 각각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Y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조성비는 C 대 H가 3대 1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혼합기체는 반응하지 않으며 HC의 원자량은 각각 1, 12이고 온도 압력은 일정하며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혼합기체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무래도 맨 처음 기준을 여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X만 있죠. X가 7g 4리터입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제가 7g 4리터를 썼고요. 여기에 Y와 Z를 Wg씩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YW 넣어준 게 바로 이쪽 방향이고요. ZW는 Wg은 바로 이쪽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실 질량과 부피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되죠. X는 처음에 7g 4리터라고 그랬고요. Y는 그렇죠. Wg. 근데 36리터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4리터였는데 40리터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Z는 Wg인데요. 그렇죠? 23.2리터로 변했으니까 처음에 4리터였으니까 둘을 빼면 19.2리터가 바로 Z의 부피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을 써주면 됩니다. 자, Y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조성비는 C 대 H가 3대 1이래요. 자,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요. 자, 우리가 질량 조성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C는 하나당 원자량이 얼마예요? 12죠. H는요? 1이죠. 그러면 질량 조성비가 3대 1이 되려면 C 하나당 H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곱하기 4개 있어야지만 바로 12대 4, 즉 3대 1이 되죠. C 하나당 H가 4개가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죠. H의 4개의 팔이 모두 C의 4개의 팔이 모두 H로 되어 있는 CH4가 가능하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 이를 통해서 Y는 CH4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H4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자량이 16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가 10이고 H가 4니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자, 이 분자량을 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16이란 것은 1몰일 때의 부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즉 1몰일 때 16g이기 때문에 이 16은 부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24리터라고 그랬죠. 1몰의 부피는. 그래서 2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왔던 Wg일 때 36리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대 24는 바로 24리터일 때 분자량이 16이 나왔으면 36리터일 때는 W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W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분자량이 16이라는 이게 있고 얘가 Y가 CH4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건 이 말과 같고요. 이어지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되고 분자량이 16이니까 이거를 이런 개수를 통해서 W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W를 우리가 구해보면 바로 2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는 24. 기억 맞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Z의 분자식은 C2H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2H6. 자, 맞을까요? 자, 이것도 기억과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W가 24라 그랬죠? 맞죠? W가 얼마요? 자, 색깔을 달릴게요. W가 24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Z도 W랑 연결이 돼 있잖아, 바로. 맞죠? 그래서 24g일 때 19.2리터입니다. 바로 Z가 24g일 때 19.2리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24g일 때 19.2리터라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분자량을 알아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분자식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식을 어떻게 하냐? 분자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분자량을 통해서 분자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분자량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분자량은 1몰일 때의 질량이죠. 그래서
19.2라고 되어 있지만 1몰일 때가 24리터니까 24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몇 배 해야 될까요?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24대 19.2는 네모 대 24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때 네모는 우리는 결국 계산해보면 3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분자량이 3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자량이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C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C는 하나당 10이죠. 그럼 C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가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H겠죠. C가 2개 들어가자마자 24가 되니까 나머지 6개가 다 H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게 돼요. 그쵸? C2H6 맞죠? 이것을 보겠습니다. 탄소의 질량 배분율은 X가 Z보다 크다. 자, 질량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X가 뭘까요? 그럼 자, X도 한번 구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X를 구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피가 지금 4였죠, X가. 그러면 4가 아니라 몇으로 바꾸자? 24요. 왜요? 그때가 1몰일 때의 부피니까요. 24로 바꾸려면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6 하면 되죠? 그럼 질량도 곱하기 6을 하면 그때 1몰일 때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럼 76에 그쵸? 76에 42죠? 자, 42입니다. 이게 바로 1몰일 때의 질량이고 이게 바로 X 분자량입니다. 그럼 X 분자량이 지금 42로 나왔네요. 그쵸? 그럼 C가 몇 개일까요? C가 하나당 10이니까 C가 최대 3개 들어가죠? 그러면 36이 되잖아요. 그러면 42에서 36 빼면 그렇죠. H가 6개입니다. 그래서 다 구했네요. X는 이거기 나오고 Y는요. 아까 전에 했듯이 CH4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Z는요. 그쵸? C2H6이 나옵니다. 그러면 맞죠? 네. 자, 그러면 탄소의 질량 배분율은 X가 Z보다 크다. 자, X랑 Z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탄소가 더 많은 애가 누구예요? 같은 질량당 더 많은 애가 누굴까요? 그렇죠. X가 더 많겠죠.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소 AB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한 분자당 분자수가 3 이하이고 원자량의 B는 A 대 B는 7대 8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네, 이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우선 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봐야겠죠? 표가 나오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쵸? A의 질량이 나왔고요. B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를 보면 가는 A가 3.5g일 때 B의 질량이 8g 이라는 뜻이고요. 나는요. 그렇죠. A가 7g일 때 B의 질량이 8g 이라는 뜻입니다. 다는요. A가 7일 때 B가 4g 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힌트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가다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래요. 몇 이하요? 네, 3 이하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요, 여기 힌트가 더 나오는데요. A, B로 무조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 B인데요. 뭐 AM, BM인데 A랑 B를 다 합쳐서 3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원자량의 B는 A 대 B가 7대 8이래요.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힌트가 3개가 나왔어요. 마지막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자, A 대 B가 7대 8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7대 8인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얘죠. 얘가 7일 때 여기 8. 바로 나입니다. 그럼 나는 원자량의 B가 7대 8인데 여기서 A 질량과 B 질량의 B가 7대 8이니까 한마디로 A랑 B, A 하나당 B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원자량이 7대 8이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화학원에선 비율을 나타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7, 8이라고 우린 넣죠. 어차피 비율이니까요. 정확히 하면 7K, 뭐 8K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는 7, 8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애들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원자량이 이미 7, 8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질량도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럼 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3.5라고 그랬죠.
3.5일 때 B가 8이래요. 자, 이런 비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A가 하나 있을 때 B가 두 개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A가 3.5가 아닌데요? 예, 질량이니까 이거는 원자량.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5일 때 B는 8이다. 이 말은 바로 AB2를 의미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볼게요. 예를 보면 A가 7일 때 B가 4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A2B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유자재로 그 비율만 맞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세 개 다 모두 한 문제당 원자수가 3 이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티어 한 문제당 원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가와 나가 같나요? 가는 한 문제당 원자수가 3개고요. 그렇죠? A, B, 2니까요. 나는 A, B니까 2개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한 분자에 들어가는 A 원자수 B는 가대 나가, 그렇죠. 가대 나가 A 원자수 B가 몇 대 몇이에요? A만 보세요. A만. 가대 나의 A를. 그러면 그렇죠. 가에는 하나 들어갈 때 나에는 2개 들어가죠. 그래서 1대 2죠. 1대 2입니다. A 원자수만 보세요. 자, 그리고요. 디귿을 보면 1g이 들어가는 원자수 B는 나대 다가 44대 45이다.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원자수 B는 우선 각각의 분자 몰수를 구한다면 그 분자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들어간 원자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분자 몰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분자 몰수죠. 1g에 들어가는 분자 몰수는 1g을 AB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요, AB 안에 원자수가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몇을 한다? 맞습니다. 2를 하면, 그 곱하기 2를 하면 전체가 바로 1g에 들어간 원자수가 되는 거죠. AB 원자수. 마찬가지로 자, 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쵸? 1g을 A2B 분자량으로 나누면 1g에 들어가는 A2B 물수가 나오는데요. 자, 그거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각각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AB 분자량이 우리가 아까 전에 A는 원자량이 7, B는 8로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7 더하기 8이니까 15가 되고요. A2B는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각각 15분의 2 대 22분의 3이니까 44 대 45가 되는 거죠.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탄화수소, 가다의 한 문제당 탄소수와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가로를 보니까 탄소수 개수가 나오고요. 세로는 이렇게 CO의 양분의 H의 양, 몰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한 분자당 탄소수가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완전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이 몰비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요? 우선 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탄소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태워진 거죠. 태워진 거. 그렇죠? 뭐 한 거 태워진 거. 그러면 여기서 탄소수가 한 개라는 건 나중에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한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는 이 있잖아요. 이 의미가 CO2의 몰수분의 H2O의 몰수죠. 그런데 이때 CO2의 몰수를 결정하는 게 그렇죠. 이 1이죠. 한 개니까 탄소가 한 개니까 당연히 CO2가 한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건 1인데 이게 2가 되려면 1분의 몇이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1분의 2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바로 1 CO2분의 2H2O.
자, 가가 바로 이런 의미다. 연소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비율이 바로 이에 해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다음에 그러면 C가 몇 개 있다는 얘기요? 맞죠? 하나 있죠. 그럼 H는요? H는 4개 있다는 얘기죠. 원자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탄소수는 1개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비율이 2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자, 나를 보면 그쵸? 여기서 탄소수가 몇 개요? 2개죠. 그러면 이 CO2가 되고요. 위에는요. 0.5를 만들려면 얘를 0.5를 만들려면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1H2O가 되는 겁니다. 밑에가 2, 위에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각각 C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C는 2개 있고요. 여기서 말했던 대로 C는 2개 있지만 H는 2개가 있죠. 그래서 C2H2 이렇게 이런 물질이 연소돼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 여기서 탄소수가 4개죠. 그러면 연소될 때도 4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뭘 만들면 그렇죠? 1.25를 만들려면 이 전체가 1.25가 되려고 하면 되죠. 앞에 있는 게. 그러면 4분의 얼마가 1.25예요? 맞죠? 4분의 5죠. 그래서 H2가 5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C가 몇 개? 4개. H가요. 5, 20, 10개. 이렇게 해서 분자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분자식이 CH4이다. 맞나요? 자, 가는 분자식이 CH4 맞죠? 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맞습니다. 나를 볼게요. 나는 탄소 원자 사이에 다중결합이 들어요. 다중결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중결합이라는 건 우리가 이중결합이라는 건 이렇게 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탄소 이렇게. 그리고요. 삼중결합은요. 결합이 몇 번 있다? 결합이 3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탄소는 그렇죠. 4번 결합할 수 있죠. 4번 결합하는데 C끼리 여기서는 3번 결합하고 마지막 한 번을 H랑 결합하고 이쪽도 C끼리 3번 결합하고 여기를 H 이런 식의 분자 형태가 돼야지 C2H2가 되는 거죠. 즉 다중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중결합이 들어가 있네요. 달을 보겠습니다. 2가지 구조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자, 우리가 C4H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가장 간단히 그릴 수 있는 이거요. 자, 각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H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C는 4개고 H가 10개가 나올 거예요. 세보면.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자, 2가지 구조식이니까 아니 이것은 다른 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린 얘는 이렇게 일자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일결합에서 이게 다 단일결합이죠. 단일결합. 그쵸? 이러한 단일결합에서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예요. 얘나. 그러면 다른 구조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다른 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H. 자, 이렇게 다른 애가 얘는 무슨 말이냐? 자, 얘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애들이 이제 구조식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식은 둘 다 뭐예요? 아까 전에 C 4개, H 10 이렇게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르죠. 이걸 구조식이라고 그래요. 구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식이 다른 게 얘와 얘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이것까지 H를 굳이 안 그릴게요. 뭐 H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애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애는요? 이것도 얘랑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결합은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만 있다? 두 가지만 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2와 B2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자, 표는 A2와 B2의 기체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기체 X와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전체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온도와 압력은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사실 그 표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그래프 나오는 문제와 똑같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반응이 완결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완결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완결되는 곳이 어딜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가나다를 한번 보면 가나다는 A가 어때요? 고정이죠. B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보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다라마를 보세요. 다라마를 보시면 여기서 고정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B2죠. 이렇게 고정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가 그렇죠. A2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반응점 부피니까 둘 다 반응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두 개가 딱 겹치는 지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겹치는 지점이 눈에 보이죠. 이곳입니다. 이 겹치는 지점. 항상 뭐가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 바로 반응 완결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곳이 반응 완결점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이 반응이 완결됐다는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2와 B2가 반응해서 X가 형성되는데 A2, B2가 모두 다 한꺼번에 반응해서 하나도 남지 않았고 모두 다 X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1대 1, 30 그리고 반응 후 전체 부피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반응 후 전체 부피 20은 뭘 의미한다? 바로 생성물인 X의 부피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0, 30, 20은 각각 A2 대 B2 대 생성된 X의 부피비가 되죠. 즉 개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10, 30, 20을 통해서 여기가 1대 3대 2 개수비가 A, B, C가 각각 1대 3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완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개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 3, 2를 찾았으면 X값이 무엇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분자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에 분자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개수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X는 AB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B3 알겠죠? AB3면 몇 원자예요? 4원자죠. 그래서 기억 X는 3원자 분자이다. 틀렸죠? 4원자 분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반응 완결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생성된 X의 질량은 가와 라가 같다. 자, 생성된 X의 질량은 가와 라가 같다. 우선 가부터 볼게요.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썼죠. 그래서 각각 넣으면 돼요. 가를 보면 A2가 10, B2가 50인데요. 각각 A2가 10, B2가 얼마요? 50. 반응 전에요. 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구가 기준일까요? 바로 얘가 기준이겠죠. 자, 얘가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50에서 B2는 30만 쓰면 되니까 1대 3이니까요. 그러면 C가 얼마 나와요? 그렇죠. 얘가 다 반응할 때 20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 우선 가는 C가 20ml 부피니까 20ml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라를 한번 볼게요. 라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라는 색깔을 달리. 자, 라가 이렇게 나오네요. 20, 30.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전일 때 20, 30이에요. 그럼 이번엔 얘가 기준이겠죠.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애는 그쵸. 1대 3이니까 앞에 있는 애는 10만 쓰고요. 자, 어쨌든 얘가 30이 다 써서 이제 생산물을 보면
3대 2니까 얘가 20이 나오죠. 똑같이 20이 나오네요. 여기도. 라도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와요. 바로 생성된 SH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다는 건 질량도 똑같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나와 마에서 각각 남은 기체를 반응시키면 A2 3분의 40ml가 남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볼게요. 우선 나부터 볼게요. 나를 보면 여기 있네요. 딱 봐도 누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B가 남을 것 같죠. B가 얼마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10이고 얘가 40이니까 B가 30만 반응하고 10은 남겠죠. 그래서 B가 바로 10이 남습니다. 자, 이제 말을 볼게요. 말은 여기 있네요. 자, 말을 보면 얘가 30,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30, 30인데 누가 남겠어요? 1대 3이니까 A가 남겠네요. A가 얼마요? 20 남겠네요. 그래서 10과 20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0과 얼마야? 20이요. B2가 10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 밑에 10, 20을 적어 놨습니다. 반응 중에는 아무래도 자, 그럼 누가 기준일까요? 맞아요. 바로 얘가 기준이겠죠. 1대 3 비율인데 얘가 양이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1대 3 비율로 반응해야 되는데 밑에가 1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10이 다 썼지만 그 옆에 있는 A2는 얼만큼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0만큼 써야 돼요. 그래야지 10보다 3분의 1만큼 작거든요. 1대 3은 3분의 10 대 10과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2가 얼만큼 남을까요? 네, 해보시면 되죠. 처음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20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 빼기 3분의 10 하면 돼요. 그럼 3분의 60 빼기 3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50이 남네요. 근데 3분의 40이라 그러니까 틀렸죠. 10번의 답은 네, 2번입니다. 2번. 니은만 맞네요.